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4분기가 시작됐는데요. 이제 2020년도도 마지막 분기 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릴 저 HRD 실무 이야기는요, 아, 이제 10월 달부터는 내년도 사업계에 관련되는 준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해년도 실적에 대한 리뷰 또는 뭐 교육 리드에 대한 또는 요구 분석에 대한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그 시점입니다. 물론 상반기에 밀렸던 그런 교육들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는 4분기 때 다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HRD 담당자 입장에서는 지금 연휴 해보다도 다른 해보다도 많이 바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다음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 블로그에 이제 오늘 글 하나 올렸는데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대면 교육이 좋은가 아니면 대면 교육이 좋은가 이런 그 글을 좀 제가 올렸습니다. 뭐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뭐 이런 질문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 류의 성격은 아니고요. 호불이 갈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비대면 교육이 좋은가 아니면 대면 교육이 좋은가 양자택일 관점이 아니라 비대면 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관심을 지금 갖게 되었고요. 실제 비대면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속사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속사를. 그 속설에 대한 것은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그 비대면 교육에 대한 부분이 언택트 시대라는 부분을 이제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언택트 시대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들어왔고, 그것에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이제 그 환경 분석을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재택근무를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를 들면 본사 내에 뭐 확진자가 발생이 됐어요. 코로나19 확진자가. 그럼 뭐 완전히 뭐 그 순간부로 해서 셧다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염두에 둬서 또 회사 차원에서, 전사 차원에서 또는 뭐 그룹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 원격 근무, 재택근무를 상수, 하나의 그 안에 그 루틴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이틀은, 뭐 5일 중에 이틀은 재택근무 한다든지, 또는 하루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택근무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따라서 재택근무 형태가 지금 이루어진다면은 교육도 비대면 교육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좀 크다는 거죠. 아니, 근무조차도 재택근무, 원격 근무가 가능한데, 교육도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원격 교육으로,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어떤 교육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업장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원격 교육에 대한 것도 적극적인 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그 다음에 내년의 화두는 아무래도 재택근무의 상수, 정례화, 뭐 일주일에 며칠이 되든 아니면 뭐 한 달에 며칠이 되든 이와 같이 뭔가 정례화, 상수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비대면 교육, 원격 교육도 일종의 그 보편적인 교육 방식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사항이 좀 있는 게요. 비대면 교육을 보통 두 가지로 본다면 라이브, 실시간으로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과 이미 녹화된 동영상, 이미 만들어진 온라인 이런 과정,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교육 콘텐츠를 교육 참가자가 특정한 시점 시간에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에 본인이 필요해서 교육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도 비대면 교육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교육은 라이브와, 저는 이제 이런 명칭을 쓰고 싶은데 라이브하고 레코드 이 두 가지 그 형태로 나눠질 거다. 따라서 교육을 본다면 이제는 대면 교육이 아니라면 라이브 비대면 교육, 그리고
레코드, 비대면 교육, 이와 같이 크게 세 가지의 방식으로 교육이 이제는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뭐 다 알고 계시다시피 비대면 교육 중에서 그 레코드 비대면 교육 부분에 대한 건 이미 인원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그냥 녹화를 해서 공유하는 그런 그 교육 콘텐츠 이미 있었고요. 이것도 비대면 교육이 하나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조화된 게 있다면 원격 교육, 비대면 교육인데 실제 상황과 비슷하게 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기술을 접목시킨 그런 교육 콘텐츠도 나오고 있고요. 예컨대 뭐 에듀테크 관점에 보면은 AR, VR, 그러니까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와 같은 기술을 활용을 해서 가급적 원격 교육이지만 비대면 교육이지만 실제 상황과 비슷하게 그런 느낌, 학습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그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비대면 교육에 대한 것은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 근데 왜 요즘 난리 났느냐? 라이브로 비대면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 그런 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요구가 생겼고 실제 해야 되는 상황이 접했고요. 그래 따라서 아무런 준비 없다가 이제 하드웨어적인 관점,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되는 거는 이제 라이브 방식의 비대면 교육의 부분인데요. 근데 지금 걱정은 뭐냐면 라이브 비대면 교육인데 대면 교육과 똑같은 교육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거죠. 비대면 교육과 대면 교육이 똑같다면 아마도 반반씩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근데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교육의 효과 측면에서. 그러니까 대면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대면 교육이 꼭 필요한 교육이 있고 또는 비대면 교육이 꼭 필요한 교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라이브 비대면 교육에 대한 관심은 대면 교육과 똑같은 교육 효과가 나기를 기대하면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비대면 라이브 교육에 대한 그 라이브 비대면 교육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비대면 그러니까 라이브로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대면 교육의 그 대면 교육의 필요성이 좀 줄어든 교육 그런 교육일 경우 라이브로 비대면 교육을 하는 그 니드가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은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만나도 그만 여기서 적어도 뭐 제가 적었습니다만은 왜 모여야 되지? 그러니까 대면 교육인데 참가자 대면 이걸 왜 모여야 했지? 굳이 모였어야 되나? 이런 의아심을 갖게 되는 대면 교육이라면 애당초 모일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 라이브 비대면 교육이 좋은가 아니면 대면 교육이 좋은가에 대한 판가름의 기준 잣대는 아무래도 교육의 당이 있어. 왜 교육을 해야 되지? 교육 목표가 뭐지? 이 교육을 통해서 얻고 싶은 교육의 효과는 뭐지? 이 질문, 본질적인 질문에 따르는 선택을 라이브 비대면을 할 거냐, 대면 교육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질문, 라이브 비대면 교육이 좋은가, 대면 교육이 좋은가에 대한 잣대는 교육의 당이 있어. 교육을 통해서 얻고 싶은 학습 효과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질문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비대면 교육의 장점이라면 학습의 동시성. 그러니까 동시에 학습의 대상자가 동시에 학습이 가능하다. 라이브니까요. 두 번째, 강사와 교육생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비대면이지만 강사 교육생 간에 상호 주고받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그것을 체험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고 근데 질의응답 가능하고 이와 같은 상호작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생강 그러니까 대면 교육도 마찬가지지만은 대면 교육의 장점 중에 하나는 사실 소그룹 활동에 대한 소그룹 활동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비대면으로 이게 라이브로 하면은 비대면 교육으로 했을 때
소집단 활동이 된다면, 소그룹 활동이 가능하다면 대면 교육 못지않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 비대면 교육의 굳이 장점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동식성, 강사 교육성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교육생 간의 상호작용, 이렇게 세 가지가 라이브 비대면 교육의 그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구현 안 된다면 굳이 라이브 비대면 교육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성이든 상호작용은 결국은 교육 참가자의 인원수에 또 연동이 됩니다. 영향받는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자면 라이브 비대면 교육을 뭐 회사에서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할 때 주로 이제 그 줌이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몇 명까지 수용이 가능할까요? 몇 명이 참가해야 소집단 활동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요? 몇 명이 참가를 해야 강사와 교육생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가능할까요? 뭐 일견 대면 교육도 교육장 수용 인원에 따라서 교육의 학습 효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만 라이브 비대면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관점인 거죠. 그리고 인원수가 라이브 비대면 교육에 영향을 줄 거다. 그러면 교육 참가자 인원수 선정은 결국 학습 목표에 따라 연동이 또 되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어떤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는지,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 이런 질문의 답이거든요. 만약 수백 명이 모이는 교육이에요. 이와 같은 교육의 학습 목표가 뭘까요? 인식의 변화, 모르는 거 알려준다? 여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들 수백 명을 대상으로 뭐 행동의 변화를 알려준다? 뭐 체조를 배우는 거라면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 허슬을 배운다. 단순 체조가 아니라 어떤 허슬, 뭐 매스게임 같은 것을 가르쳐 준다. 이게 쉽겠습니까? 무지 어려운 거죠. 그건 체육관 같은데 또는 뭐 운동장 같은 데가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결국은 교육 참가자의 인원수가 대면 교육이든 비대면 교육이든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에 있어서 교육 참가 인원수가 교육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라이브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학습 목표가 인식의 수준의 변화, 이해 수준의 변화, 그 이상 뭐 행동이든 스킬에 대한 변화 또는 일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성과 달성에 영향을 주는 그런 변화를 기대한다면 학습 목표에 따르는 적절한 대상자가 엄선이 돼야 되는 거고요. 대상자에 따라서 교육 방법은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만약에 인원수가 라이브 비대면 교육을 우리가 고민을 할 때 고려사항 중에 하나가 소집단 활동이 가능하냐의 부분이었습니다. 대면 교육은 당연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원격 교육, 비대면 교육으로 소집단 활동이 가능한가? 그것도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에서 줌을 활용하는 이 비대면 라이브 교육의 소집단 활동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명이 난 거죠. 하지만 그것도 교육 참가자 인원수에 따라서 사실은 영향을 받죠. 결국은 라이브 비대면 교육의 효과는 교육 참가 인원수에 달려 있는 거고 인원수가 적절해야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그 인원수가 라이브 비대면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 숫자가 소수이라면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굳이 이거를 대면 교육이 아닌 라이브 비대면 교육으로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역설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 교육 방식의 선정은 교육의 학습 목표, 교육 후 나타나길 바라는 변화가 무엇인가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하고 가장 적합한 방식이 무엇인가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 동영상을 보신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목표에 따라서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내용이 나오면 방법이 정해질 수 있는 거고요.
교육 방법이 정해지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교육 자료 여건이 또 자연적으로 연계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라이브 비대면 교육을 선정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맞는 내용과 방법을 고려했었다는 거고요. 따라서 이것에 필요한 교육 자료가 필요한 거고요. 대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감히 그런 말씀을 싶은데요. 라이브 비대면 교육 효과를 고려하다 보면 인원수가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적은 인원이 하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몇 명이냐가 고민인데,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애당초 적은 인원이라면 대면 교육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교육을 안 하고 라이브 비대면 교육을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동시성, 근데 강사와 교육생 간의 상호작용, 교육생 간의 상호작용, 이 세 가지가 대면 교육보다 같거나 그 이상이 돼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다면 굳이 비대면 교육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그 HRD 담당자 입장에서 이 라이브 비대면 교육을 생각을 할 때, 좀 골치 아프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라이브로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가령 뭐 줌을 활용한다면 줌을 시스템, 거기에 맞는 하드웨어, 웹캠, 그 다음에 통신망, 그러니까 교육 참가 인원수만큼 접속이 될 수 있고 끊어지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그런 인터넷 망이 필요한 거고요. 전선망이. 그 다음에 웹캠 필요하고 조명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강사용 PC와 보조 모니터와 또 메인 모니터, 그러니까 노트북을 뺀 모니터 한 2대 정도 또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노트북이 좀 이 펜 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터치 방식의 노트북이 더 좋고요. 굳이 안 되면 타블릿, 그러니까 필기가 가능한 보조 장치가 필요한 거죠. 이런 부분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라이브로 비대면 교육이 시작부터 끝날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 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사가 하려는 그러니까 수업 활동에, 교육 활동에 단락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원활히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소프트웨어의 안정성, 하드웨어에 대한 안정성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돌발적인 상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모두 다 통제를 해야 되는데요. 이와 같은 라이브 비대면 교육이 시작과 끝날 때까지 통제를 해야 되는 책임은 1차적으로 HRD 담당자이겠습니다. 그 속에 강사는 강사의 역할, 교육생이 교육생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HRD 담당자가 하드웨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라이브 비대면 교육에 필요한 하드웨어 시스템 부분을, 소프트웨어 부분을 다 원활하게 조작할 수 있는가, 관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하나 관점이 생깁니다. 이거를 커버하려면 시스템의 안정성, 그 다음에 하드웨어의 원활한 운영,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거침없고, 그 다음에 그 끊김없는 에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식, 기술을 갖고 있는 엔지니어가 사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HRD 담당자는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HRD 담당 역할은 이제 방송국의 PD 같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PD 부분에 대한 거는 엔지니어, 강사, 교육생 이 3자를 모두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역할. 근데 엔지니어를 별도 안 둔다? 그럼 HRD 담당자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육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사실 한시라도 떠나서면 안 되는 상황이 직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면 교육을 하면은 강사만 투입하고 HRD 담당자는 빠져나와도 큰 지장이 사실 없었는데, 근데 이 라이브 비대면 교육을 하려면은 교육의 시작과 끝날 때까지 HRD 담당자가 공통 호스트든 또는 메인 호스트든, 그러니까 호스트로서 내내 참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니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니터가 되는 거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엔지니어, 교육생, 강사 간에
원활한 이 진행상에 있어서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돌발상황 상황했을 때 엔지니어 또는 강사를 통해서 그 해결을 하도록 또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는 HRD 담당자라면 무척 쉽지 않겠구나. 근데 이것을 하루 종일 한다, 이틀 한다. 엄청난 그 스트레스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그 비대면 교육할 때 이제 고려될 상황이다. 방송국의 PD 같은 역할, 모니터 역할, 그 다음에 엔지니어 역할. 그래서 모니터 부분에 대한 거는 교육생과 강사 간의 그 학습, 수업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가 부분에 대한 걸 모니터링해서 만약에 돌발상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해결해 주거나 해결하도록 코디해 주거나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라이브 비대면 교육의 교육 시간은 아무래도 가면 갈수록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정한 시간에 라이브 비대면 교육의 적정한 시간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까. 저는 원격 근무, 재택근무를 염두에 둔다면 한 4시간 정도의 라이브 비대면 교육이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원격 근무인데, 어차피 원격 근무하는데, 근무하는 날 집에 있는 날 재택근무할 때 또는 제3의 장소에서 근무를 할 때, 그때 학습,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하루 8시간 근무 중에 적절한 시간이 그 교육도 받고 업무도 하려면 결국은 하루 일과 8시간의 3분의 1 또는 뭐 절반 정도가 적정하겠지요. 그런 관점에서 라이브 비대면 교육은 한 4시간여 그런 분량의 교육 형태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HRD 담당자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장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라이브 비대면 교육은 좀 그러니까 현실성 면에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교육 시간이 좀 줄어드는, 축소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요. 대면 교육이 좋은가 아니면은 그 비대면 교육이 좋은가? 대면 교육을 대체할 수 없으면 대면 교육의 가장 근사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차선책을 선택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라이브 비대면 교육이라면 큰 고민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례적으로 상수로서 특정한 교육은 반드시 라이브 비대면 교육으로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답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메인 교육이 메인 교육, 그 다음에 뭐 포스트 교육, 이런 전후 과정에 있어서 비대면 교육에 대한 것에 관심이 크고 또는 뭐 일부러 라이브 교육으로 할 수 있겠지만 메인 교육 자체 전체를 라이브 비대면 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매우 신중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메인 교육의 특정한 교과목이나 특정한 모듈에 있어서는 라이브 비대면 교육의 시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메인 교육 중에 일부 교육은 희망자에 따라서는 라이브 비대면 교육으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보면요, 올해 분명히 교육을 해왔을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의 학습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습 목표가 뭐였죠? 즉, 교육 종료 후 어떤 변화를 기대했는가요? 그런 기대가 나타났는가요? 그런 변화가 나타났는가요? 자, 이와 같은 그 리뷰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다면 2021년 실시될 교육이 있다면 그 교육의 학습 목표는 뭘까요? 누굴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교육 자료 또는 어떤 교육 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까요? 그런 진지한 고민 속에서 세 가지 교육 방식, 하나는 대면 교육, 하나는 라이브 비대면 교육, 끝으로 대면 교육, 레코드 대면 교육, 이와 같은 세 가지 방식 중에 최선의 것을 선택하면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따로 제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도 사업 계획 짜면서 좀 고민하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대면 교육의 비중은 얼마를 하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상수 개념, 상수화. 이런 관점에서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근데 여기서 고민 부분은 사실은 비대면 교육이 두 가지인 거죠. 라이브가 있고, 그 다음에 레코드가 있고요. 레코드 방식의 레코드 비대면 교육 방식도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라이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레코드 비대면 교육의 방식, 동영상 촬영, 이러닝, 또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대면 교육이 아닌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 콘텐츠. 그러니까 대면 교육이 아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에 필요한 콘텐츠는 이러닝, 동영상, 또 기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브 비대면 교육의 방식에 맞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많이 도입되고 활성화되다 보니 이런 것을 거꾸로 활용을 해서 레코드 비대면 교육 부분에 대한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교육에 대한 비중은 뭐 절대적으로 전년도보다는 향상될 거 늘어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비중으로 상수할 거냐 부분에 대한 건 무척 고민될 거다. 그럼 준비할 부분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HRD 담당자에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고 사내 강사 입장, 외부 강사는 사실 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외부 강사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대면 교육에 관련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을 스스로 습득하고 숙련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사내 강사로 이루어졌던 교육에 비대면 교육을 해야 될 경우 사내 강사는 그거를 해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비대면 교육의 효과는 그들이 어떤 여건에서 교육을 받고 있느냐. 이 여건 부분인 것 같아요. 가령 하루 종일 비대면 교육을 이룬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게 사무실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좋은 여건일까요?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화면을 통해서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과연 좋은 여건일까요? 좋은 여건이 우리가 가정을 하고 좋은 여건을 필요한 어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실이 아니라면 꼭 집이어야 되느냐? 집이 아닌 뭐 교육 내용에 따라서는 굳이 야외 학습의 여건만 된다면 뭐 무선 인터넷 뭐 빵빵 터진다면 그렇다면은 굳이 집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건 제가 뭐 하나 예를 든 거고요. 그 여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건 부분에 대한 거는 회사 입장에서 제도적으로 접근해 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고민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 전 개인적으로 비대면 교육의 교육 시간이 한 4시간 이하라면 뭐 사무실에서 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비대면 교육 중입니다. 학습 중입니다. 이런 뭔가 시그널, 표지만 있다면, 표식만 있다면 해도 무방하다고 봐요. 그리고 재택근무라면 굳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학습을 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것도 고민해 봅니다. 뭐 상상해 보십시오. 한강 있는 또는 야외에서 녹색이 있는 야외에서 학습을 한다. 뭐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이 동영상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인 거지. 사무실에서 보시는 분이 있을 거고, 집에서, 거실에서 보시는 분이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공부방에서 이렇게 보실 분도 있고, 또는 버스 안에서, 또는 뭐 카페에서.
또는 걸어가면서 뭐 여러 상태에서 보실 거예요. 근데 학습의 목표,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는 걸으면서 이어폰으로 화면 보면서 들으시면서 얻어지는 결과물은 교육장에서 대면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과 같다면 결국 학습의 여건은 아웃도어, 집이 아닌 곳, 사무실이 아닌 곳이라 나쁘지는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 관점에서 HRD 담당자는 사내 강사한테 비대면 교육에 필요한 능력이 갖춰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향상시킬 건지, 그 다음에 교육 수행에 비대면 교육에 참가하는 여건을 가장 좋은 여건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사업계획 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2020년 코로나19, 그래서 언택트 시대라 부릅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왔고요. 그런 시대에서 이제 그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를 준다면은 비대면 교육, 라이브든 뭐 레코드든 비대면 교육의 비중이 커질 거다. 근데 거기에 역량 부분에 고려할 부분은 사내 강사, 그 다음에 교육 참가자의 그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 여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이제 4, 4분기 시작인데요. 여러분, 남은 4, 4분기 여러분이 뜻한 바대로 다 모든 것이 성취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